역사적으로 영웅 호걸들이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웅 호걸 몇 사람을 나이를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제갈량은 53세, 유비는 43세, 손권이 그래도 오래 살아가지고 71세, 조조도 66세, 또 손권 밑에 있었던 주조도 36세, 또 조조 밑에 있다가 조비를 도와가지고 일가를 이룬 사마의는 73세, 또 손견은 37세, 조비는 40세, 유방은 62세, 항우는 31세, 악비라는 장군은 39세, 또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은 51세, 동탁이라는 사람은 54세, 지난번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원제를 지낸 이 양반도 53세, 그리고 김춘추라는 양반도 58세, 또 고주몽이라는 분도 39세, 또 그 외에 이제 유명한 현자를 보면 유성룡 선생은 66세, 퇴계 선생은 70세, 율곡 선생은 53세, 또 광회조는 67세, 서산대사는 그래도 오래 살아서 84세, 사명대사는 67세, 원효대사는 70세, 의상대사는 78세, 진묵대사도 71세, 도선국사도 72세, 겸암선생도 63세, 이렇게 수명이 제일 오래 산 분이 내가 파악한 분 중에서는 서산대사가 제일 많이 살았어요. 서산대사. 그 영웅 호걸 중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84세, 김유신이라는 분도 역시 79세, 좀 오래 살았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를 먹으면 힘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다 저 무덤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조부께서 나에게 신명이 응감해서 내가 이 천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도 내 나이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나이 때 돌아가신 그 양반 기운이 다 하니까 내가 머리가 자꾸 깜빡깜빡해져요. 천하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자력으로 하라는 거죠. 자력으로. 사람이 자꾸 들어오면 기운이 솟아나는데 어두운 사람도 나오지 않으면 신명이 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기운이 빠져요. 오늘은 활인성 70편 38가입니다. 삼팔가. 요즘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남북한의 문제 때문에 세상이 지금 더 시끄러워졌고 또 분주해졌죠. 4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4월 전쟁설이 있었어요. 그게 금년 4월이죠. 무술년 4월 전쟁설이 있었어요. 미국과 북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남북한의 문제를 이제 화해 무도로 바꿔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종북이냐 아니면 진정한 남북한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문제로 지금 마음이 지금 혼란하죠. 그래서 북한의 핵이 세상의 핵심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온 세계가 지금 요시해가지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그런 그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가족적인 관계로 말하면 소남에 불과하잖아요. 소남. 아직 어린. 실제 기네스북에도 가장 나이 어린 지도자, 가장 나이 어린 지도자로 이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년이야, 소년.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어린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혼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설주하고 부랴부랴 혼인해가지고 이제 이설주를 내세워서 부인하고 대동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김정일이라든지 김일성 이 양반들은 자기 부인을 내세우지 않았거든. 독재 정치만 했지. 근데 유일하게 이제 김정은만 부인을 대동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식 행사장에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 옛날에는 공식적 행사에는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자만 나타났지.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냐? 부부가 같이 증산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다음부터, 천지공사 보신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음양합덕, 천지합덕 그 기운이죠. 정음정양도수.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세 번째 김정은에 의해서 부부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해정신이죠. 삼해정신. 김정은이가 세 번째 아니요? 북한의 독재죠. 그 어쨌든 소년 같은 사람이, 이 소남이 이제 국가의 대표가 됐는데, 실제 주역으로 말하면 북한은 뭐예요? 간방이니까 역시 소남이죠. 소남. 소남이라고. 원래 남한까지 합해서 이제 간방이다 하는데, 실제 주역의 위치에 이제 그 8개를 갖다가 지방에다 이렇게 이제 소속시킨 게 있어요. 도통한 분이. 근데 그 지도표를 보면 요 북한 함경도 쪽이, 백두산 있는 쪽이 간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 쪽은 이제 동방에 해당되는 칠수에 대부분 이제 속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간방 중에 간방이 바로 저 북한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김일성 3부자는 백두혈통을 주장한다고. 백두혈통. 들어봤죠? 백두혈통. 그래서 결국은 이래저래 명분적으로 보면 북한이 바로 간방이라는 말이에요. 소남. 그러다 보니까 소남이 제일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이제 대화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하겠다. 트럼프도. 중국에서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선수 친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먼저. 그죠? 근데 그 문재인이 말이지, 그 트럼프하고만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일본의 아베가 말이지, 자기도 옆에 인접국에서 말이지 중요한 지도자인데 그냥 패싱하게 생겼으니까 나도 만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는 저 소남인 말이지, 제일 힘든 여건에 살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가장 어린 지도자가 여러 사람이 말이지 서로 만나려고는 장남 역할을 한다고. 예? 맞죠? 이게 주역이 있지요. 그래서 이 소남인데, 소남은 간인데, 간이 바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주역에서 진이 된다 그랬다고. 간은 진이라. 그러니까 장남 노릇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국이만큼 도래하고 있다라는 상징이죠. 오늘은 마침 38가입니다. 38가. 그래서 팔이 바로 이제 주역으로 말하면 간이 몇 번째요? 간이 8개에서 예? 7번째? 칠간산이라고. 칠간산. 근데 간은 뭐예요? 토죠? 토. 토인데 토의 짝은 뭐예요? 곤이잖아요. 짝이. 곤은 몇 번째요? 예? 8번, 8번째. 그래서 땅이 곤인데 양토가 바로 간방이라고. 그래서 땅에서 천하가 이루어지고 그 정신이 바로 이제 38의 정신이요. 한국은 이 38목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사배 정신을 가지고 항상 중시해서 삼신사상을 말한 거예요. 삼신사상. 이 삼은 결국은 목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목의 정신. 이 삼의 짝은 8이죠. 그래서 38목이라고요. 38목. 삼은 공기에서도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공기에서도 삼의 정신, 이 삼신의 정신에 우리가 항상 이제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공기 하늘의 정신으로 볼 때는 3요소가 뭐예요? 산소, 질소, 수소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산소가 꼭 필요하고, 식물에게는 질소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발노릇해야 할 자동차는 수소차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수소차. 그리고 현재 첨단 과학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3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3대 요소가 소위 SNS라고 하잖아요. SNS. 그 S의 첫 번째는 뭐예요? 소셜. 그 다음에 그 뒤에 S는 뭐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그래서,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아주 요즘 세상에는 꼭 필요한 3요소라는 거예요. SNS. 이 삼의 정신이 이 현실 세계에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도 또는 우리가 실상에 쓰고 있는 첨단적인 과학 문명에서도 이 삼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삼의 정신. 이러한 성향의 시대에 정치, 종교가 군사적, 경제적 문제로 해서 이제 위기를 맞고 있어요. 종교의 갈등, 군사적인 문제,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이제 현재 무역전쟁이 아니다 하지만은 실제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3의 시간이 이제 삼변성도를 해서 이제 후천도수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특히 전쟁에서도 1차 전쟁, 2차 전쟁, 이제 3차만 남은 거 아니에요? 3차의 전쟁이 바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신세계 차원의 도전이라고 해서 도전.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전쟁이기도 하고 이제 지식전쟁이기도 하고 지식. 실제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이 3차 대전은 종교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군사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안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더욱 안 되고 유일하게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세상에 잘 모르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왜 정답이 없다고 하겠어요? 이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세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미지 세계이기 때문에, 그 미지 세계를, 영적 세계,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예요? 혼돈의 세계, 혼란, 혼미한 세계, 아주 혼돈, 혼미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시성의 차원으로 알아야만 되는데, 선천에는 영웅의 시대거든요. 영웅의 정신. 그래서 영웅이란 웅은 무슨 웅자예요? 수컷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컷이란 거는 금수한테 비교를 해봐야, 이제 비유를 해봐야 이해가 된다고요. 영웅의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를 개념을 잡으려면 금수를 보면 아는 거예요. 금수. 이 금수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약육강식이요. 힘이 센 놈이, 이 힘이 있는 놈이 뭐요?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그 주인 노릇하는 뭐다? 이 수컷이라고, 수컷. 그러니까 수컷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그러니까 돼야 결국은 수컷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수컷이라고 해도 힘이 없으면 힘 있는 놈한테 싸워서 지면은 수컷 노릇을 못해. 무슨 얘기예요? 암컷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암컷과 교미를 할 수가 없다고. 모든 생명체가 그 동물 세계가 똑같아.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특히 강한 소위 동물들, 사자라든지 닭도 강한 동물이 아닌데 닭도 마찬가지로 순놈끼리 싸워가지고 제일 힘이 있는 놈이 암탉을 다 자기 사람으로 하면 자기 만화로 삼는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번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웅의 정신이요. 그러니까 선천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나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극정신이라 말이에요. 상극정신. 그 상극정신의 세계에서는 결국은 이 지혜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고. 힘, 세력. 세력. 그러다 보니까 이 선천의 정신은 영적인 차원이 아니고 육체적인 또 권모술적,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놈이 거짓적,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긴다는 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육도 삼략이라고 하는 이 싸우는 그 비책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누가 그 상대방을 한 수 위에 그 속임수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 달려 있다고. 그 제갈량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나온 이제 그 사마귀 같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지혜가 있었어. 근데 그 지혜도 사실은 그냥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조조 또는 유비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약간의 능력은 있어. 근데 그 밑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제갈량이라든지 사마이라든지 요렇게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보좌를 해줬어요. 그죠? 보좌를. 세조가 왕을 했어도 그 밑에서 누가 참문 노릇했어요? 한 명애가 말이지 요런 술수를 잘 부려가지고 알거든. 이렇게 그게 모든 세상이 내 손바닥에 있다고 했거든. 그 영웅시대의 정신은 결국은 이제
힘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써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태공이라든지 뭐 이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혜는 더 밝았는데 힘으로 그 완력을 쓰는 선천에는 참은론밖에 못한 거지. 그게 바로 역전되는 게 후천도수. 그래서 선천은 어차피 영웅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뒤로 빠져 있었다고요. 사마이가 조조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조조가 마지막에 이제 물어봐. 내가 너를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사마이가 6번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틀렸다. 너는 7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죽이려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질문할 때까지는 그 순간에 생각을 안 한 거죠. 이제 사마이도. 결국은 이제 자기 아들이 조비를 통해서 이제 곤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사마이를 살려준 거죠. 그런데 사마이를 왜 죽이려고 했냐? 이 조조도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 재주가 너무 좋으면 그 뒤집을 수가 있다고.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주었지만 이 조비가 일찍 죽구만. 아까 얘기한 대로 40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비가 다시 어린 후대한테 넘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가 있는 이 사마의가 곤을 잡아가지고 움직이다가 그 사마의의 아들이 사마소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그걸 알았던 거거든. 죽이려고 했는데 본래는 조비한테 주지 않고 조비 동생한테 주려고 했어요. 왕권을. 왜? 조비는 자기 정신을 닮았어. 그러니까 덕보다는 이 영웅의 정신이 더 강했다고. 근데 영웅의 정신은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비의 동생은 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시를 잘 짓고 말이야. 기가 막힌 시가 있었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동생한테 주려고 했는데 동생을 이 참모가 지나치게 건너먹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비한테 준 건데, 그러니까 조비를 위해서 남겨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조비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오늘부터 내가 이 사마이도 너한테 붙여주는데, 지금까지는 사마이하고 네가 벗으로서 지냈지만 앞으로는 군신간으로 지내라. 절대로 벗으로 지내면 안 된다. 과인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 과인의 뜻. 이 양반이 과인이라는 얘기를 뜻을 써먹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과인이란 뜻. 과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 네? 아까 얘기했죠. 답이 나왔죠. 이 사마의한테 군신 간의 관계만 유지하라. 그런 거예요. 군신간.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친구로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군신간이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과부란 과자요? 과부란 과자. 시집은 간, 여자인데 남편이, 없어. 그걸 과라고 그래. 무슨 얘기예요? 제일 높은 자리는 항상 외롭다는 뜻이야. 외롭다. 그러니까 동교로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엄격하게 다스리는 거지. 이게 선천의 정신입니다. 영웅의 정신. 제2인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동격으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 후천도수도 이제 천자가 둘이진 않죠. 물론. 근데 선천에는 이제 더군다나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선천에는. 후천에는 비슷한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은 2인자예요. 2인자로서 이제 두는 거지. 지금은 혼돈의 시간대입니다. 혼돈의 시간대. 왜? 영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웅은 아주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썼기 때문에 상극이 된 거예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활인성 70장 38가를 통해서 이 정답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이 혼돈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문명의 첨단 전자 기술로 세상을 주도하는 이 한국이 인류 종말의 징조인 자녀 출산율이 가장 적다는 것, 이게 하나의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후천도토는 인간이 인간을 이제 남녀가 만나가지고 선천처럼 말했지 사람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후천도토는 인간을 사실은 낳을 수가 없는 거지. 결국은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낳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삼신 할머니가 선천에 자식을 두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환과고독, 환과고독에서 이제 무자식의 신, 무자식을 경험한 그런 신들에 의해서 자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삼신 할머니가 저분들한테 해원시킨 거예요. 미래도스는 해원도스라 선천에 환과고독으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산 사람들, 그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을 이 신에게 준 거예요. 그 미래는 그래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밖에 자녀를 못 두는데, 그것도 남녀가 이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선천적인 차원이 아닌 후천적인 과학적인 차원.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지. 때가 가까워져서 이제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한국이 하나밖에 못 낳는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그러나 실제는 복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을 둔다고 했어요. 복이 없어도 한 사람을 둔다. 자식을. 복이 있으면 두 사람을 둔다. 그게 이제 미래도스예요. 38가입니다. 38가. 동방인데 청방으로 떴네요. 청룡 38모 청제장군 저조화. 그 여러 번 얘기했죠. 동방은 38목이고 청룡이고 청제장군이요. 동쪽의 정신이 바로 3과 8의 정신이란 말이 목도 정신, 철로 말하면 봄의 정신. 그래서 3월 동풍 일어나 팔방천지 다 돌려. 3월 동풍이니까 마파람이 말이지 쫙 이제 불면 이 바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 돌려야 모든 세상이 다 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팔방천지를 다 돌려. 삼원갑자 상중하 천지인을 분별할 때 삼원갑자. 그 갑자도 바로 삼의 정신으로 삼원갑자가 있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갑자가 삼원갑자 중에서 지금 언제예요? 지금은 하원갑자예요. 하원갑자. 이 하원갑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84년. 예? 갑자년. 1984년. 여기에서 60년을 빼면 1924년. 1924년. 맞죠? 요때가 이제 중원갑자예요. 요때가 중원갑자. 여기에서 24를 빼면 언제요? 1800? 예? 얼마? 1864년. 요게 이제 상원갑자. 그래서 1871년생이 누구죠? 증산이죠. 증산. 1890년생이 누구? 1890년생. 영신당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언제 태어나신 분들이요? 상원갑자에 태어나셨어요. 상원갑자.
상원갑자가 이제 제일 먼저를 뜻해요. 갑자 중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태어났어. 상원갑자. 그러니까 상원갑자를 따지면 이제 이걸 순서로 따지면 상원갑자, 갑, 중원갑자, 을, 하원갑자, 병이죠.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삼회정신이라고 해요. 하원갑자. 그래서 하원갑자에 이제 때가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원갑자인데, 근데 하원갑자에서도 또, 갑자에 드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하원갑자 일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증산도에 이제 그 안세찬 종도사가 84년도 요 갑자내 후천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까지 신앙했던 사람들이 84년에 개벽이 안 되니까 우수수 쏟아져가지고 그 뒤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요 뒤에 부터 다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증산도예요. 전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근데 이 하원갑자에서도 다시 이제 삼회 정신으로 지나가야 되거든. 갑도 3, 제일 끝이 뭐예요? 개도 3.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나가야, 때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시운을 얘기할 때. 근데 시운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시간적인 얘기를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상원갑자, 하원갑자, 중원갑자. 그 상중하에 이제 갑자를 이렇게 삼원갑자라고 그래요. 삼원갑자, 상중하, 천지인을 분별할 때, 천지인. 그 상원은 하늘의 정신, 중현의 정신은 이제 땅의 정신, 하는 이제 인간의 정신이죠. 물론 요걸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늘, 땅, 인간이니까 천인지라.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매길 수 있지만 실제는 하늘이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하원갑자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원갑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원갑자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원갑자 때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을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을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중원갑자에 태어난 사람이 하원갑자에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에요. 엽청화홍 피어나 인의예지 저 동방 삼강오륜 아닌가. 엽청 나무의 엽자, 잎엽자죠. 그러니까 푸른 잎이 피고 붉은 꽃이 피는 때가 언제요? 봄이죠. 그러니까 아까 38의 삼의 정신은 철로 말하면 언제요? 3월 춘풍이죠. 3월 춘풍이요. 그래서 화투의 3월이 뭐예요? 3월 그림이 뭐예요? 네? 매화꽃이 아니고 벚꽃이죠. 벚꽃. 이제 매화나 벚이나 비슷한데 이제 매화가 먼저 피니까 매화는 2월 달에 피고 벚꽃은 3월 달에 피죠. 맞죠? 그리고 화투에도 매화는 2월, 3월은 사구라. 일본말로 사구라 한다고 이게 벚꽃.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음력으로는 2월인데 요 2월인데 벚꽃은 이미 졌고 잠봐요. 매화꽃은 2월에 물론 2월에 피어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2월 달인데 뭐가 피었어? 벚꽃이 피었어. 벚꽃이. 그래서 지금은 실제는 음력으로는 2월이지만 3월 달에 이제 이 사구라 꽃이 활짝 피었어요. 얼마나 활짝 피었는지 언젠가도 내가 강의한 적 있지만 지금은 통일도수라 제주도나 저 서울이나 똑같이 핀다니까. 이 벚꽃이. 똑같이 펴요. 그전에는 차츰 올라갔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똑같이 펴요. 통일도수라. 통일도수. 근데 옛날에는, 매화꽃이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무슨 꽃 피고, 이렇게 순서대로 꽃도 이렇게 피는 종류가 각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류가 거기다가 똑같이 펴요. 똑같이. 통일도수예요. 통일도수. 어쨌든 3월달은 이와 같이 푸른 잎이 나고 붉은 꽃이 피는 아름다운 그런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바로
후천도수로서 38목 동방 기운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지고 인의예지 정신도 모르고 삼강오륜도 모르는데 이제 다시 춘삼월의 시간대가 후천도수가 돌아오면 38목 목도가 돌아오면 인의예지도 또는 삼강오륜도 다시 부활한다 하는 걸 여기서 강조한 거예요. 8분 8분 옆 8분 춘일강남 저 바람 8분이라는 건 뭐 8가지로 분리됐다는 뜻이죠. 이 8이라는 것은 사람을 우선 얘기하면 사람이 모습이 팔과 다리로 이렇게 팔자로 됐다는 거예요. 팔자로. 팔과 다리가 음양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나눌 분자 아니요? 나눌 분자도 이렇게 팔자 밑에다가 이제 칼도자. 그러니까 본래 하나를 갖다가 칼로 탁 잘라가지고 쪼개니까 이렇게 두 쪽으로 된 거죠. 팔자. 본래 이제 콩을 갖다 심으면 떡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팔자가 아래 내려오는데 식물은 뭐예요? 팔자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나무도 이렇게 올라가면 팔자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팔자가 사람하고 나무하고는 반대, 음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나무는 정적인 음의 정신이고, 그죠? 정적인 음의 정신이고, 동물 중에 사람은 동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8팔자로 이렇게 자꾸 펼쳐져서 가지가 나오는데, 나와서 나누어지는 것이 8분 8분인데, 사람을 기준해서 8분 8분이고, 식물로 말하면 이제 거꾸로 팔자가 되는 거죠. 거꾸로 팔자. 그러니까 8분 8분 두 번 쓴 건 뭐예요? 이렇게 가지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생긴다는 뜻이에요. 중복. 8분 8분. 이게 8의 정신이 보다 목의 정신하고 3의 정신과 목의 정신. 결국은 이제 3의 정신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 기운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나왔어, 내가. 그게 바로 1, 2, 3번 아니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 식물도 바로 이게 이제, 떡잎이 둘인데, 음양으로. 여기서 나와가지고, 3의 정신으로 나와서 이제 자꾸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3의 정신. 3의 정신이 바로 창조 정신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바로 이제 후천도수 정신이 바로 이 38목의 정신으로 된다는 걸 이제 그 진리를 영신당주님이 노래하신 거예요. 8분 8분 옆 8분 춘일 강남 저 바람. 봄날에 강남에서 바람이 온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강의 남쪽, 서울로 말하면 한강 남쪽에서 요 세종시로 말하면 금강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강남에서 불어온 바람이 지금 내가 세종시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이 남쪽으로는 횡으로 지나가는 강이 없어. 그죠? 저 위에서는 대동강이 있고 임진강이 있고 한강이 있고 금강이 있는데 이 남쪽은 없어. 그러니까 이 남쪽까지 올라오면 그게 바로 강남이라고. 지금 아직까지 강남은 뭐예요? 이 세종시까지만 강남이란 말이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그 강남에서 바람이 분다. 봄이 온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지금 거기 와 있고 강남은 어디요? 금강이 남쪽이지. 그죠? 그 금강 남쪽이 결국은 봄을 일으키는 바람을 내는 곳이니까 그 금강 남쪽에서 실제 봄을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죠? 이 진리라고, 이게. 그래서 춘일강남 저 바람. 실제는 강의 남쪽인 여기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이 천하를, 봄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실제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먹고 살기도 바쁘고 천하삼은 오직 생각한 사람이라 천하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못 둔 거야. 근데 올해 최초로 말이지 화단 만들어가지고 꽃 사다가 내 처음에 이거 꽃 사다가 심은 게 이게 꽃밭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강남에서 이제, 푸른 잎과 붉은 꽃이 피게 하는 그런 기운이라는 걸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만수, 춘풍, 옆8분 모든 나무가 말이요, 봄바람에서 옆8분 이렇게 분열발달해서 그냥 나온다. 이파리를 낸다. 그런데 그게 조지로지, 네, 조지다. 조지, 새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새. 네, 여러분 얘기했죠. 그 새 중에 새는 봉황을 뜻하고 천자를 뜻한다고. 그 천자가, 나타난 그 길. 또, 봄이 되면, 푸른 나무에 푸른 꽃이, 좀 빨간 꽃이 피면 뭐가 생겨요? 울지 않던 새들이 날아오잖아요? 그 새를 이제 얘기한 거, 그 새의 길. 그 새 중에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 오는 새는 뭐예요? 제비지, 제비. 그죠? 제비가 남쪽에서 오니, 그게 강남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제비. 원래 이제 제비란,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이게 제비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는 제비 연자는, 제비 연자 이렇게 쓰는데, 그 제비란 원래 임금과 임금의 부인한 뜻으로 이제 해석했죠, 내가. 그러니까 강남에서 제비가 온다고 천자가 이제 부부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 새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 봉황의 정신이면서 제비의 정신. 강남에서 온다. 그 길이 뭐다? 남쪽에서 온다. 그러니까 강의 남쪽에서 천자의 바람이 불어온다. 봄이 찾아온다. 이걸 얘기한 거죠. 조지로지, 내 조지. 예? 이해가 되죠? 울레자. 으라, 새으라. 아까 을에 대해서 얘기했죠? 으라.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갑의 정신으로 나온, 그 분들은 실제는 갑일 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을에서 나와야 된다고. 갑으로 나온 분이 누구라고 했죠? 증산? 영신당주인. 네? 두 번째 을의 정신. 중원갑자에서 나온 기운이 바로 으라, 새으라. 그게 바로 조울조울, 태을선, 팔로 된다. 삼팔목으로 된다는 거예요. 삼팔목. 팔로 된다. 3이 아니고 여기서 8이 된 이유는 뭐예요? 분열 발달해서 이제 현상화되는 거고, 8이라는 정신이 바로 주역으로 말하면 8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8개 전체. 석삼자 8팔 합해보니 11하라. 그래서 토지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자 하고 1자를 합하니까 토자인데 이 11하가 뭐요? 3과 8을 더하니까 토자죠. 11이죠. 그죠? 그러니까 11이니까 바로 땅, 토의, 지상. 짓자는 거니까 토야라 하는 뜻이요. 토다. 바로 땅이다. 지는 땅 짓자는. 땅에서 된다 이 말이야. 야라는 건 뭐요? 마무리 된다는 뜻이요. 마무리. 땅에서 마무리 된다. 그래서 짓자를 이렇게 쓴 거요. 이건 흑토자인데 흑토자에다가 이 야자를 붙인 것은 땅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 기운이, 우주 기운이, 천지 기운이 땅에서 완전히 성공한다. 이런 뜻이요. 짓자 뜻이. 그래서 팔로 된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그 투전할 때 말이지 그냥 두 장만 해갖고 제일 끝수가 높은 것이 먹는 게 이제 갑오인데 그건 갑오라고 숫자 선천적인 9. 근데 거기서 직구땡 있다고. 직구땡 바로 10천의 세계, 무국의 세계 요게 돼야 되니까 10끝이 돼. 그것도 3장으로 말이죠. 그죠? 석장 3의 정신이 바로 합해갖고 10장이 10이라는 수가 딱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짓는다는 뜻이야. 3장 가지고서 10이 되게 한 거. 예를 들면 3, 육아냐? 거기서 3, 3에다가 4를 합하면 10이죠. 그러니까 이제 둘 하면 4니까 거기다 6을 하면 10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짝수가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10이 되게 3장 갖고 만들면 그 짓는 거. 그 나머지 갖고서 끝발을 해가지고 갑오가 제일 높은데 갑오보다 그때 더 높은 게 있다고. 그건 땡이야, 땡. 1땡, 2땡 3땅에서 10땅까지 있어. 그래서 풍자리가 2개가 딱 나오면 이게 장땡이라고. 그게 숫자로 말하면 장땡이 최고요. 갑오가 아니고 구수보다 10이라는 숫자가 맞는 거 이게 최고라고. 근데 거기보다 더 최고가 있어. 10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거기 한 수 더 나온 거. 그게 바로 토지정신이요. 11수. 11수가 뭐다? 3의 광, 8의 광. 그죠? 그 38광 땅이 최고라고.
이게 38목이 정신이요, 이게. 우리 조상님도 이걸 정확하게, 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을 모르니까 이걸 해석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석해서 올려놨잖아. 그 비결이라고, 비결. 비결. 기가 막힌 비결. 그게 바로 이제 영신당님 여기다가 그 토지정신, 11성신, 3과 8을 더하니까 10일 아니에요. 38왕땅. 그러니까 왜 3과 8이, 이제 이게 그 10끝짜리도 있고 5끝짜리도 있고 그냥 끝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광땅이냐? 후천도수는 춘광, 아주 밝은 광명천지이기 때문에 광땅이면서도, 그 38목이면서도 광땅이라고, 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광. 빛광자가 들어간 8, 빛광자가 들어간 3. 그러니까 8월달은 말 달이 그냥 호영증 떴는데 거기에 빛광자가 딱 붙어 있고, 3월에 벚꽃이 만발한 거기에도 광자가 딱 붙어 있고, 이게 후천도수요. 그 후천도수는 달이 3개, 그러면서 봄의 3개. 맞죠? 달이 3개는 밤의 정신, 음인데, 가을의 정신이지. 근데, 사구라, 벚꽃은 봄의 정신 아니야? 그 봄과 가을이 합해진, 그 아주 그냥, 광명천지, 그게 38광땅이라고. 38광땅. 내가 이걸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나는 앉아있으면 그렇게 그 기운이 탁 들어가지고 해석이 탁 된다고. 생각해갖고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이런 얘기를 하면 연구 많이 했다고 그래. 나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연구하는 걸 내가 머리 아파서 아주 질색인 사람이에요. 그냥 알아지, 그냥 아는 거지. 나 학교 갈 때 공부, 안 했어요, 공부. 그냥 선생님한테 듣기만 하고 그냥 시험 보고 말고. 우리 할아버지가 3살 때, 4살 때부터 천자, 계몽편부터 주역까지 가르치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안 배웠죠. 도망 다니고 3번 도망 다니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워서 알기가 싫었거든. 그렇게 배워서 알기가 그냥 알고 싶었지. 난 어릴 때부터요 이 답답했거든. 눈 감으면 캄캄하고 말이지. 근데 이 뒤통수가 그냥 확 열리면 이 세상이 다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다고. 그걸 꿈꿨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결국은 도통 공부죠. 그게 춘광. 아주 빛이 환한 영적인 문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삼자 8 합해보니 11 바로 토지정신인데, 그게 바로 10일 중입 저 황룡. 10일이 바로 황룡이란 말이에요. 황룡. 그게 10일 성도라고요. 그 10일이 바로 무국에서 나온 분이 누구다? 태극, 10일 태극이 영신당주예요. 그러니까 신무국은 뭐다? 장땅은 증산이야. 장땅. 인간 세계에서 나온 그 끝발내기면 장땅 잡은 분은 증산이시고, 38왕땅 잡은 양반이 저 양반이요. 예? 아주 정확하게 내가 직구땡을 갖고 내가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8왕땅은 11성도 그 양반을 얘긴 거예요. 영신당 주님. 그러므로 여기가 바로 이제 10일이 중입이다. 중앙자리에 딱 들어가서 이제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수은 선생, 증산 이 두 분이 나왔지만 하는 역할을 미륵불로 내려왔지만 실제 이제 이 두 분을 통해서 나온 분이 저 영신당 주요. 그래서 이 당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10일 중입, 저 황룡이 바로 중앙짜리란 말이에요. 그 바로 이제, 무국이, 수은이 하늘이요, 정산이 땅이라면 저 양반은 인간이요. 그게 바로 이제 인간 정신은 황해 정신이라고 했죠? 오황극 정신. 그래서 저 황룡이라고. 용은 용인데. 그래서 이 용의 정신이 이제 11태구로 들어오는데 결국은 15진주로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3호는 15예요. 3호 15. 3이 오황극도수로 곱하면 15로서 나온다. 그래서 15가 바로 진주라고 해요. 15진주. 그래서 이제 놀이에도 15진주 누름이 있다고. 15진주 누름 내가 안 해봐서 몰랐는데, 그 전에 내 동갑내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2층에, 지금 이제 강태가 사는 그 방에서 좀 지냈어요. 그 양반이 와가지고, 천잡은, 그 가지고서 이제 얘기해서 내가 그 양반, 이제 들어주고, 이제 천잡은 내가 그 양반, 같이 이제 뜻도 나름대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오묘일걸 얘기했는데, 근데 신묘생이 사실은 5명까지 있었다고, 신묘생이. 신묘생도. 내가 신묘생인데 그 양반도 신묘생, 그 한회장이라는 사람도 신묘생, 같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 백선생. 그 양반이 죽었다고. 작년에.
그 또 한 사람이 이제 나하고 11년 동안 여기서 같이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광산김 씨, 김익중 씨라고. 그 양반까지 합해서 5명이 신묘생 했어요. 신묘생. 근데 아까도 했지만, 핵이 둘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러니까 5명의 신묘생만 나한테 이렇게 있었다. 응애 있었다. 여기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5묘의 정신. 5모의 정신. 그래서 15진주, 3호, 15, 15, 15, 50, 알도 15가 바로 이제, 5가 다시 이제, 거꾸로 되면 50이라고. 그러니까 50이라는 것은 주역에서 모든 것이 펼쳐진 만법으로 화한 그걸 갖다가 50이라고 그래요. 대연수라고 그래요. 대연수. 이런 얘기는 주역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문장에 삼태육경 누군가 팔괴 중입 구궁이네. 그래서 삼의 정신은 하늘의 삼태성을 뜻하고, 이제 구를, 3이 3, 3은 9가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게 9가 되려면 이제 6이 더하지만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태육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정신인데, 삼태육경이 누군가, 이 삼태는 선천주만 하면 삼정성을 뜻해요. 삼정성. 그리고 육경은 육조판서를 뜻한다고요. 이 정치판을 뜻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정치 지도자가 누군가 8괴 중입 구궁이네. 그 8괴에 보면 중입이 돼야 이제 구궁이라는 말. 원래는 8괴가 8 아니요. 8인데 실제로는 8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이요. 근데 8인데 가운데가 비어 있어. 이게 바로 중앙인데 중앙자리는 어디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8괴라고 하고 8괴 정신. 그 8괴를 갖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중입이야. 중입. 그 주역에서 핵심이 뭐다? 이 소원이 이 중앙다리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삼변송도해갖고 삼진에서 나오면 세 번째 나온 거 삼진. 이게 바로 이제 손이 중앙으로 들어간 거. 이게 손이. 이 손이 바로 중앙자리에 딱 들어가면 뭐 한다고 했어요? 행권, 사람이 우주에, 천지에 그 권, 능력을 쓰는 거죠. 행한다. 행권. 이게 핵심이고, 이 손은 장녀인데, 장녀가 바로 땅의 정신, 토지 정신은 곤이잖아요. 곤, 노무. 노무가 이제 늙어가지고 안 되니까 노무가 살림을 누구한테 줬다? 장녀한테 줘가지고 이 장녀가 여기로 딱 들어가면 후천도수가 된다. 이게 주역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역의 핵심. 이 주역을 모르면 제가 설명 들어도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주역 강의를 내가 2번이나 했으니까 여기서 들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겠죠. 삼태육경 누군가 삼태육경 삼정성과 육조판사를 합하면 정치 지도자 대행하는 사람이 9명이요. 그게 바로 구궁이야. 그게 이제 궁궐의 이제 핵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8개에서 중립이 돼서 구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삼재가는 누구냐? 삼정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제갈량인데 삼재갈량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삼재갈이 나오시면 그러면 거기에 비견되는 장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한신을 비해서요. 파란신이 없을까? 그게 선천에는 제갈량은 한 사람이었고 이제 한신도 한 사람이었지만 38목 정신으로 이제 신전 아까 영적인 차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영적인 신의 신장을 써야 되는데 그 기운이 이제 이 기운 갖고 쓰는 거요. 삼의 정신 갖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갈량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나오고 한신 같은 사람도 이제 여럿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직이요. 미래 조직. 미래 조직인데 미래 조직 중에서는 이제 그 신전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낼 때 조직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엄동설한 춥던 날 춘일 화기 어디요? 그 지금까지는 아직은 선천이니까 춥고 춘 거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비난하다 그러잖아요. 비난하. 가난할 빈자, 찰 한자 춥단 말이에요. 배고프고 춥고 제일 힘든 게 배고프고 춘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엄동설한의 정신이지.
그게 지금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은 해운해갖고 끝난다고. 근데 지금 배고프고 춥고 힘든 사람들이 바로 앞으로 신장 기운을 받아갖고 인류를 구제하는 역사가 된다. 역사, 그 힘을, 다스리는 일꾼이 된다. 이 말이야. 역사라고 써야 이제, 일꾼. 힘을 뜨는, 심부름꾼, 역사. 이 역사는 이제 힘 있는 사람을 뜻하지. 우리가 그런 역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자면 그 역사에 해당되기 어려운 거죠. 혹 예외가 있어. 혹 꼭 필요한 예외가 있어서 부호 중에 한 명, 또 귀한 사람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이제 필요하겠죠. 한두 명. 이렇게. 근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차비가 많이 들어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기로 앉았잖아요. 나는 천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래 풍류객이라. 삼재갈이 나실 때 파란 신이 없을까? 엄동설한 춥던 날 춘인을 하기가 어디요? 그러니까 이 춥고 추운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제 봄날, 그 화기로운 봄날이 올 것이다 이 말. 그게 언제인가? 언제인가? 그것이 아까 38목의 정신으로 내가 설명했죠. 삼원갑자 정신으로. 다음 장입니다. 근심 많은 저 백성들 무수 춘평 온다. 근심 많은 저 백성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소수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근심 많은 백성들 아니요. 근데 그 근심 많은 백성 중에서 이제 살아날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 살아날 사람들이 지금은 뭐요? 근심에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근심이 없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판자로? 무수라고 그랬죠. 무수. 없을 무자? 근심 숫자. 근심 숫자. 근데 근심 숫자를 보면 가을 초에 변에다가 마음 심자 있다고요. 가을의 마음 되면 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수확을 해가지고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겨울 돼도 근심이 할 필요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까 했지만 추운 겨울 되면 춥고 배고프니까 가을만 되면 이제 걱정이 스럽지. 또 하나는 가을만 되면 이 식물은 어떻게 돼? 다 낙엽이 떠가지고 또는 풀은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가을의 정신은 뭐요? 죽음을 뜻하는 거니까 슬픔을 뜻하죠. 그래서 근심이라는 걸 썼는데 미래 세계는 그런 게 없다 이 말. 그래서 근심이 없다. 앞으로 미래 세계는 새로운 봄이 세상 38광땡이 세계 미래 세계가 되면 봄과 가을이 함께 있으면서 가을이 이긴 한데 항상 봄이요. 그러니까 가을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죠. 그 가을에 그 슬픔이 없단 말이요. 이파리 떨어지고 막 풀잎이 죽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는 열매가 열고 가을이 있긴 있지. 근데 항상 봄의 정신이죠. 그래서 무수야, 무수. 미래 세계는 가을의 정신, 가을의 애수의 그 계절의 그 기운이 사라진다. 무수. 없어진다. 삼삼구지 저 89, 72인 도통한다. 삼삼구지, 삼삼의 정신. 내가 이번 달에도 이제 삼진날 수행을 가러 내가. 그전 내가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는데, 그 남해도, 소위 말한 그 무슨 도야. 거기 가려고 내가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광주팀이 같이 따라왔지, 최초로. 그 광자가 빛광자야. 그래서 38광땅, 그 빛광자 기운이, 붙어가지고 같이 가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같이 간 거예요. 그전에 혼자 다녔어요? 삼지치동, 삼지수도하라. 그냥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따라서 다닌 거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앞으로도 내가 하는 거는 자율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율적이라도 자기가 바로 인과의 법칙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이번엔 그 칠보산으로 갑니다. 칠보산. 칠의 정신, 보배의 정신. 삼삼구지 저 89, 그래서 89는 72야. 72인 노통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는데 72명만 탁 쓸만한 사람 확보되면 내일은 아주 북적북적 할 텐데 거기에 태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어. 그것도 역시 비난한 거지.
형편이 비난하지. 70인 도통 36궁 도시촌 성인 아니고 뉘 나와. 36궁 후촌도서 이제 도시촌이란 말이야. 항상 봄이란 말이야. 도시촌. 그때는 성인이 안 나오면 안 된다. 하면 뉘가 나오냐. 잊지 말세, 잊지 말세. 오는 성인 잊지 말세. 오는 성인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양반 당신 얘기한 거고, 당신은 이제 11성도인데 다시 오는 성인을 잊지 말라. 오는 성인. 가는 성인이 아니요. 오는 성인을 잊지 말라. 다음 장이죠. 3, 4, 12, 12달 8개 사상 아닌가. 3, 4는 12, 3의 정신, 하늘의 정신, 4는 땅의 정신. 그래서 12달이 된다고. 그것이 바로 이제 1분기는 3개월이에요. 3개월. 1분기가 3개월이죠. 3의 정신이기 때는 3개월이 한 철이야. 한 철. 1, 2, 3 음력으로 따지면 1, 2, 3월이 봄이고 4, 5, 6이 여름이고 7, 8, 9는 가을이고 10, 11, 12는 겨울이에요. 이게 음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씩 4철이 된다. 이게 바로 진리라고. 이게 38목이에요. 그러니까 1년 12달의 정신도 이 38목의 정신, 3의 정신 갖고 되고 이제 땅의 정신 이제 4 갖고 되는 거죠. 3, 4는 12. 3의 정신. 3의 기본이 여기서 삼신사상. 이게 바로 8개 사상 아닌가. 율력 마련, 성인 공덕, 신명하신 위말삼. 율력이라는 것은 우주 이치가 돌아가는 그 달력, 그걸 율력이라고 그러죠. 율력. 그래서 달력이란, 원력이란 역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세력이란 역자도 이렇게 쓰는 거고. 성인의 공덕으로서 이제 신의 밝음으로서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영신당님 말씀이에요. 아빠, 엄마, 천지, 부모, 응지감지 내 말. 그러니까 아빠, 엄마, 내가 바로 이제 아빠, 너희들 아빠, 엄마.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아빠, 엄마랑 그런 어린아이가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도 아빠, 엄마 쓰게끔 이제 표준어로 바뀌었어. 그죠?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 엄마는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이죠. 부모를 부르는 건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였다고. 근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대신 엄마, 아빠를 써도 표준말이다. 이게 이제 그 한글 학교에서 이제 공식화해갖고 국어에서 엄마, 아빠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철부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천지분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아빠, 엄마를 찾아야 이번엔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무리 나이 먹어도 죽을 때가 되면 엄마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그 어려울 때 같으면 아이고 엄마. 특히 여자들 말이 아이고 엄마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엄마를 찾는 거.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되면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가 누구다? 영신당님이 바로 실제는 남자인데 혼은 당시 부인하고 바꿔갖고 엄마라고 엄마. 예? 영신당님이 엄마. 그래서 엄마, 아빠 천지부를 찾으면 응지감지, 응하고 응감해서, 감지가 돼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바로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이 된다. 삼인성도 있지만서 이 삼인성도 여러분 얘기했죠. 영신당이면 부자 삼인의 정신, 또, 삼천성도 중산 계통에서도 수은 계통에서도 영신당님 계통에서 이제 삼인으로 이제 삼천성도 합해서 구변구복이라고. 그게 바로 구궁도수란 말이야. 팔문, 기문, 벌일제, 피흉, 축일, 하쨌다. 피흉축. 다음 장입니다. 목화통명, 저기운, 화발, 춘풍 아닌가. 이것만 했는데 그 오래가지고. 목화통명, 저기운, 화발, 춘풍. 목화통명이 바로 목과 화의 정신으로 통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목화통신은, 통명이라는 것은 목일간이 돼가지고 화가 아주 빛나게 되면 그런 사주가 되면 이게 목화통명사주라는 것도 이제 일간이 이제 병정화 그러니까 병이나 정의 기운이 되는데 이제 목이 인수가 되고 목생화되면 이게 목화통명사주예요. 근데 나도 실제로는 이게 병화도 아니고 목도 아니지만 무토일간인데 나도 역시 목화통명사주야. 그래서 내 이 사주팔자가 아주 불덩어리라고 불덩어리. 그러니까 내 사주는 합이 돼가지고 말이지. 합이 돼가지고 목 아니면 불로 다 바뀌어요. 이게 목화통명이라고. 미래 세계는 이와 같이 뻔한 세계, 목화통명의 세계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38목의 정신입니다. 3838, 38목, 동방청룡 38목 24호이 벌렸네. 24호이. 그게 내 밑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3838. 3회 정신으로 이제, 철이 바로 이제, 지지로 말하면 해자축이 북방이요, 간묘, 인묘, 진이, 동방이요. 그러죠? 이제, 사오미가, 남방이요. 신유, 수리, 서방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12가 2를 곱하면, 24방이 돼갖고, 이제 24절이 돼서 이제 그 밑에는 24방이 된 거. 24방. 24방을 다 써놨죠. 그래서. 그 3 곱하기 8이 되면 38목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8개 정신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8개 정신으로. 그러니까 8개로서도 나눌 수가 있고, 12지지로서는 이제 3, 40이 해갖고 이제 지지로만 따지면 12지지가 돼서 1년 12도 되는 거고. 그 사방을 갖다가 이제 6으로, 6효의 정신으로 이제 곱하면 24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나경은 24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방. 그 24방은 천간 지지와 8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답입니다. 38은 24, 20 너열 모르면 38은 24, 20 너열 24절 정신, 24의 정신, 24시 정신, 그래서 24장으로서 이제 장군 신명이 이제 응하는 거예요. 24절 알소, 철을 알아라, 이 말이야. 8989 팔던 땅, 팔란 공구 다 지내고, 3인 성도 되었네. 그 8989 팔던 땅은 왜 팔갖고도 자꾸 파냐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전부터 한 얘기가 이제 자꾸 현실적으로 이제 법률화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왜 나왔냐? 그게 후천도수야. 후천도수. 미래세계는요, 내 땅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땅 없이 딱 해와가지고 공산당으로 하면 완전히 이제 평등화 시켜가지고 하는데, 공산당은 다 지금 다 망했는데,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냐고, 이 기득권 세력이 그걸 인정하냐고.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못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와? 후천도수라니까? 그래서, 그 비결에 이게 나왔다고, 비결. 땅 사는 대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땅 사갖고 돈 벌었잖아요. 근데 땅의 값이 토가, 집값, 값 같자, 같아, 뭐 같아? 똥분자 썼어, 똥분자. 땅값이 똥값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땅값이 똥값 된다. 땅 사야 소용없다는 거지. 미래세계는 다 공개념 되는데. 네? 땅 장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토지정신, 미래세계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8989 팔던 땅, 팔란공구 다 지내고, 3인성도 되었네. 사마 내 사마. 3이 바로 너도 되고 내가 되고 3의 정신으로 된다. 여삼합지, 오삼합, 육합천지, 이천지. 그게 미래세계는 육합천지라고. 그러니까 천부경에서도 대삼합이라고 해요. 대삼합. 그게 바로 육이야. 육이 바로 우주정신, 육수의 정신이라고 했죠. 우주정신. 그 다음에 청림도사 이 말씀, 인의예지 갱정. 삼강오존 밝혀봐. 팔조목을 이뤄내. 청림도사 얘기 여러 번 얘기했죠? 삼강오존도 얘기했고, 팔주목도 얘기했잖아요. 팔주목 밑에다 써놨죠. 팔주목. 정심, 성의, 경물치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팔주목이요. 추나, 추동, 사시절, 운수 먼저, 38목이요. 추나, 추동이 사시절은 운수가 먼저, 38목이요. 38목이 기운 갖고 돼야 후천도수가 되는 거죠. 후천도수는 이제 추나, 추동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38의 정신이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후천도수는. 목도 정신이요, 미래는. 호시절이 금일이네. 이제 호시절이 금방 온다고. 이제 날로 온다. 이제 날로. 3원갑자 이제 날로 온다. 36개 주자, 파랑문을 알서 여기서 주자를 갖다가 이제 주인 주자 들어놨는데, 실제는 36개라는 것은 도망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여기 주자는 여기 도망갈 주자야. 달아날 주자. 요 주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주자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주인 주자잖아요? 근데 이건 비결이요. 이게 비결. 11성도요. 이 주자도 바로, 10하고, 합하니까 토 아니요? 11성도. 근데 거기에 후천도수에서, 지상에서 천자가 될 사람은, 점을 잘 치는, 점 잘 친다는 얘기는
뻔히 안다는 뜻이요. 미래를. 그 사람이란 뜻이 사람. 점 잘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1성도를 한 사람. 이게 토지정신. 이게 바로 주인이란 뜻이요. 36개 저주자. 36개 저주자. 팔왕문을 나해서. 팔왕문. 팔왕문이 뭐요? 이제 강시성을 뜻하는 거예요. 팔자를 딱 쓰고, 왕자를 쓰고, 문은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시성을 뜨는 거죠. 여자한테서 사람이 나오잖아. 후천도수는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나오는 거지, 사람이. 그 38목의 정신, 주역 괴를 갖고 또는 12지지와 오행의 괴를 갖고 내 밑에서 정리해놨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38목의 노래란, 38목 노래란 목도를 노래한 것이요. 목도란 첫째 동방 한구에서 도가 이루어짐이고 완성되며, 둘째는 진목, 장나무의 기운으로 천지가 시작되어 손목, 음목, 장녀의 바람으로 마파람이죠. 남쪽 동남풍이 들어와가지고 만유가 창조됨이며, 셋째는 춘절도 천하가, 봄의 계절도 천하가 화평케 됨이라. 또 네 번째는 인묘, 인물로서, 인이나 묘의 인물로서 동방정신이죠. 성공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래하면 노래가 그대로 극락의 세계를 맡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청임도사 비결이 나왔고 주역의 제출진이 있고 말이죠. 수종백토 또는 수종백호를 얘기했어. 그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노를 탄다는 그런 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속담도. 그래서 달에 바로 이제 개수나무가 있는데 그 개수나무 아래에서 토끼가 나와서 방아를 찢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을 다 농사 다 지어가지고 이제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토끼가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또 토끼가 거북이한테 용궁에 불려갔는데 죽으러 한 거 아니요? 근데 용궁은 봐 후천도수, 해인도수인데 그게 바로 이제 살아날 방도가 없잖아. 죽으러 왔으니까. 그런데 토끼가 꾀를 내가지고 살아남았잖아. 이게 바로 살아날 수 있는, 모사의 그 정신이란 말이야. 사람 살리는 기운, 활인지기. 그게 토끼의 정신이라. 그 토끼 토자가, 점을 양쪽에다 하나씩 찍으면 그게 바로 알란자요. 그 알이 바로 모든 생명체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이제 태양의 정신, 태양신을 상징하고. 또한 선천은 양이 체일 뿐이고 작용은 음으로 했기 때문에 암흑천지였지만 이제 그래서 인격이 오염되고 얼룩진 세상이. 그러므로 난세 극치가 됐고 그래서 오해 속에서 개인주의의 극단에 빠져갖고 이제는 이제 더 나갈 길이 없는 거죠. 개인주의 극치워가지고. 이제, 겨울에 차가운 동토, 봄이 어두운 밤에서 또 겨울에 차가운 동토 또는 어두운 밤에서 이제 여명의 새벽이 또 새로운 꽃피는 봄이 오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목도로서 된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